여러분은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미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150여 개의 국가에 6,3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보실까요? 네, 보시는 대로 파란색이 정말 월등히 선호도가 높죠? 이 외에도 유럽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파란색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좀 짙은 파란색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이렇게 파란색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인데요. 그렇다면 feeling blue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I feel blue today 이라고 얘기한다면 나 오늘 좀 우울해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 feeling blue라는 말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울한 기분과 색을 연결했던 그 서아프리카 문화에서는요,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사별의식에서 고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디고 블루를 염색해서 사용한 것이 기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해군 함정이 항해 중에 선장이 사망했을 경우 파란색 깃발을 달았던 것이 바로 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 모두 정확한 역사적 근거는 좀 미약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파란색은 저조한 기분을 연상시키는 거에는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채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거나 또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색채를 인식했을 때 이 색채 지각이 뇌의 시상압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파랑은요, 심장 박동수를 낮춰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요. 네, 사진은 글래스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냥 단지 도시의 미화를 위해서 등을 파란색으로 가로등을 바꿨을 뿐인데 의외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났다고 해요. 또한 일본의 어떤 철도 회사는요, 2009년에 구묘지역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등을 모두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자살기도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색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 예술작품에서 만나는 모든 색채는 배경 스토리와 또 화가의 심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파랑, 이 블루를 많이 썼던 두 화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사실 제가 파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색을 상상하셨을까요? 블루는 이렇게나 많은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은 상세히 이 블루의 이름을 나누어 볼 거예요. 현재 예술의 전당과 여의도에서 전시 중인 프랑스 화가 라울 디피는 특히 이 블루를 아름답게 사용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화가 라울 디피에 전에 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두 여기 다른 사진 찍으시는 포토존에 와 있고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콜 데 부자르 파리 출신이니까 간접적으로 저의 선배님이기도 한데요. 네, 디피는 인생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냈지만 프랑스의 남부, 이 프로방스 지방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 남쪽 지방에 있었는데요. 르 아브르라는 도시는 파리에서 더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르 아브르에서 봤던 바다와 지중해 바다는 그 빛깔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확신을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디피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블루들을 보면 주로 코발트 블루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이 코발트 블루는 1867년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자크 테나르가 처음으로 만든 안료입니다. 이 안료는요, 산화 코발트와 산화 알루미늄의 융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순수하고 빛나는 파란색은 매우 안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건조되고 다른 색상들과 잘 섞여서 안전하게 혼합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기 인상파의 화가인 르누아르도 이 코발트 블루를 즐겨 사용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디피는 블루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디피가 주로 사용했던 코발트 블루의 색상이 가진 의미는 뭘까요? 색채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발트 블루는 독창성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열정과 어떤 인내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색은 바로 창의적인 어떤 심상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발트 블루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뭔가 나서기보다는 뒤에 약간 조용히 혼자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다소 내향적인 성격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과도 비슷한 컬러라고 해요. 코발트 블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 성격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울 디피의 작품들을 보실까요? 네, 지금까지 디피의 아름답고 행복한 파랑을 감상하셨습니다. 파랑의 또 다른 모습, 프로시안 블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시안 블루는요, 독일의 안료 제조업자 DS 바흐에 의해서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럽 화가들에 의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용이 되었긴 했지만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은 일본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목판 인쇄를 통해서 19세기에 일본에서 중심 무대를 차지한 컬러인데요. 반 고흐와 같은 화가들은 이 프로시안 블루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일부 그 일본의 미술 사학자들은요, 반 고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 여러분 아시죠? 별이 빛나는 밤이 바로 이 후쿠사이의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시안 블루를 썼던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파블로 피카소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미술사의 진로를 바꾼 화가, 부끄러움 없이 팬티바람으로 작품을 창조했던 화가, 또 살아생전에 많은 부귀와 영예를 누린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피카소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피카소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고 비극적이었고 또 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나약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블루 페리어드, 즉 청색 시대라고 알고 있는 이 시기는 피카소가 겨우 19살이었던 190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피카소는 고향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친구와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피카소의 절친이었던 이 카사 하메스는요, 파리에서 만난 어떤 여성에게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이 여성에게 구애를 거부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총으로 쏴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자살하던 장소에는 피카소가 하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헐레벌떡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친구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1901년 비극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청색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피카소의 작품들은 전부 푸른 계열로 뒤덮이게 되고요. 피카소가 그 당시 그렸던 카사 하메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관자놀이에 정말 총상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에 새긴 프루시안 블루는 피카소가 처한 낙담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색 시대 동안 피카소는 알코올 중독자, 맹인, 매춘부, 거지, 불황자와 같은 사회의 소외계층을 주로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피카소는 본인의 황폐함에서 시작해서 자신처럼 고통받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파란색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이나 바다와 같이 자연 요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분하고 고요한 색으로 간주됩니다. 칸딘스키는 이 블루를 평화롭고 초자연적이며 전형적인 천상의 색이라고도 했고요. 밝은 파란색은 플루트, 어두운 파란색은 첼로, 더 어두운 파란색은 오르간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음악 소리와도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파랑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